한때 애플은 무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 날이면 세계 곳곳 애플 스토어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 첫날 아이폰을 손에 넣기 위해 밤을 새우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히 전화기를 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열광하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팀 쿡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전 세계 기술 산업이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하나가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었고, 애플이 선택한 디자인이 수년간 산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애플 제품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 갤럭시가 AI 기능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정체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젊은 세대가 애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애플은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론이 과장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이폰과 갤럭시 중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몇 년 전과 지금의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애플 위기론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뒤에 있는 더 큰 변화, AI가 기술 산업 전체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이폰이 아니라 AI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애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샌프란시스코 맥월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발표합니다. 터치 컨트롤이 가능한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신적인 모바일 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잠시 뒤 그가 밝혔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과 후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버튼이 없는 터치스크린 폰, 풀 웹 브라우저, 앱을 내려받아 쓸 수 있는 구조. 이것들이 결합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애플이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애플은 새로운 시장을 독주했습니다. 2008년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탄생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에서 수백만 개의 앱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이폰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을 쓰면 더 많은 앱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앱이 있으니 아이폰을 쓴다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에게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 모델이 됐습니다. 애플 생태계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애플 TV. 이 제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호환되면서 한번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소비자는 쉽게 나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이 맥북에서 바로 열리고 아이패드에서 작업하던 것을 아이폰에서 이어서 할 수 있고 에어팟이 기기 사이를 자동으로 오갑니다. 이 편리함이 소비자들을 생태계 안에 붙잡아두는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폰을 가졌다는 것, 맥북을 쓴다는 것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신호처럼 됐습니다. 이 브랜드 프리미엄이 높은 가격을 가능하게 했고 그 높은 가격이 높은 마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량은 삼성보다 적더라도 이익은 훨씬 많이 내는 구조였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 가치, 탈출하기 어려운 생태계 전략, 기술 스펙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앞세운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철학, 그리고 저가 시장과 싸우지 않고 프리미엄 시장만 장악하는 전략.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애플은 단순한 전자회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애플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포화입니다. 문제는 애플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피처폰을 쓰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 수요가 아니라 교체 수요가 주를 이루는 시장이 됐습니다. 교체 주기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년마다 새 폰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3년, 4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제품도 충분히 빠르고 좋습니다.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장 포화 현상은 애플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애플 주가에도 시장의 평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AI 경쟁에서의 도전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면서 기술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AI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AI 경쟁에서 애플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메타는 라마를 내세웠습니다. 이 기업들이 AI를 자신들의 서비스와 제품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동안 애플의 AI 전략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리를 크게 업그레이드하고 생성형 AI 기능들을 아이폰에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챗GPT와의 협력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AI 기능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I가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이 생기면 브랜드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새 아이폰은 AI 기능이 뛰어나다는 이미지보다 갤럭시 AI가 더 실용적이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의 AI 공세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AI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 사진을 AI가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기능, 긴 문서를 요약해주는 기능. 이런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AI 기능들을 갤럭시 폰에 탑재하면서 AI 폰은 갤럭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즉 인터넷 연결 없이 폰 안에서 AI가 작동하는 기술에서도 삼성이 적극적입니다. 이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애플도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서버에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애플의 프라이버시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추구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먼저 체감하는 것은 삼성의 기능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입니다. 프리미엄 시장도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한때 저가폰의 이미지였던 중국 기업들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칩을 개발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강한 민족주의적 구매 심리가 더해지면서 화웨이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도 컸습니다. 카메라 성능, 화면 기술, 배터리 용량. 이런 하드웨어 스펙에서 중국 기업들이 애플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애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중국은 애플에게 매우 큰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는 애플 전체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고전하고 있다는 실적 보고들이 나오는 것이 애플 위기론의 한 근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 세대의 소비 변화입니다. 예전 세대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애플을 쓰면 계속 애플을 쓰고 삼성을 쓰면 계속 삼성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번 형성된 브랜드 선호가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브랜드보다 실제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이 폰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주는가, 이 가격이 그 가치에 맞는가를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애플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리미엄의 이유가 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싼 폰 하나를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소비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는 국산 브랜드 선호 경향이 강해졌고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 시장들에서 애플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혁신 둔화 논란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이 순간들은 각각 세상을 바꾸는 혁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전면을 차지하게 된 것, 페이스 아이디가 생긴 것, 카메라가 3개가 된 것. 그런데 최근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전작과 다른 점이 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카메라가 약간 좋아지고 칩이 약간 빨라지고 색상이 추가되는 정도. 이것들이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이지만 과거의 혁신 수준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이 충분히 발전한 지금 매년 획기적인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가 한번 높아지면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애플이 예전만큼 놀랍지 않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것이 교체를 미루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교체가 미뤄지면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7번째는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 구도입니다. AI가 새로운 운영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 산업의 패권은 운영체제를 가진 자의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대를 지배했고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이 운영체제를 통해 플랫폼을 장악하면 그 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AI 플랫폼이 새로운 운영체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챗GPT처럼 대화형 AI가 앱을 대체하고 AI 어시스턴트가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이 되는 세계. 이 세계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AI를 갖고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애플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AI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아이폰보다 어떤 AI 플랫폼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 아이폰 자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위기론과 몰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엄청나게 강한 기업입니다. 한번 아이폰을 쓴 사람이 다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비율, 이른바 고객 유지율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이 강력한 고객 유지력은 다른 어떤 기업도 갖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서비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TV 플러스,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이 서비스들에서 나오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앱스토어 하나만 해도 수십억 달러의 연간 수익을 냅니다. 보유 현금이 막대합니다. 애플이 쌓아둔 현금과 투자 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현금으로 필요하다면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리콘이라는 자체 반도체 역량도 있습니다. M1, M2, M3 칩은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플만의 문제일까요? AI는 모든 기업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직면한 도전은 기술 산업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AI라는 새로운 물결이 모든 기존 플레이어들을 재시험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모두 이 AI 파도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검색, 광고 사업이 AI 어시스턴트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위협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AI 시대의 승자 중 하나로 올라섰지만 클라우드 경쟁에서는 여전히 아마존과 구글을 따라잡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앱 생태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플랫폼들이 AI 플랫폼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가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된 것이 기술 산업의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산업에서 영원한 1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AI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AI 기능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일상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려한 기능보다 매일 쓰게 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업도 유리합니다. AI 시대에도 소비자를 생태계 안에 붙잡아두는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 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칩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처럼 자체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애플은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AI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쓰기 어려우면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복잡한 AI를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플이 수십 년 동안 가장 잘해온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애플이 아니라 과거의 경쟁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애플은 여전히 강합니다. 수억 명의 충성 고객, 강력한 생태계, 막대한 현금,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자체 반도체 역량.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은 분명합니다. AI 시대에 어떤 위치를 잡느냐, 스마트폰이 포화된 시장에서 다음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듯이 이제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위에서 애플이 어떤 모습으로 다음 10년을 이어갈지가 주목됩니다. 스마트폰 다음의 기기, 예를 들어 스마트 안경이나 증강현실, 헤드셋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애플이 다시 한번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애플 비전 프로가 그 방향성의 탐색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복잡한 기술을 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능력이 AI 시대에도 발휘된다면 애플은 여전히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AI가 새로운 운영체제가 되는 시대에 그 AI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이 이기는 경쟁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